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스토크 시간입니다. 지난주 김포시 의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중복지원 논란이 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재상정돼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 사망선고라는 비판까지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우강현 의원과 국민의힘 유영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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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자, 후폭풍과 관련된 이야기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추경 예산 규모 지난 22일이었죠. 김포시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먼저 이 규모나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211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약 258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사업은 약 201억 원이고요. 성립전 예산은 약 58억 원 정도입니다. 비중도가 큰 사업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 경제과의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으로 일반 발행 할인료 지원 102억과 플랫폼 임대료 수수료 지원 11억 원으로 총 113억 원이 지원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약 5억 5천만 원, 5일장 상인들을 위해 환경 개선 물품으로 1억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 청소년과의 초중고 학생들 비대면 교육비 약 63억 원으로 지원되고요. 보육과의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약 2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예술과 집합금지 업종 노래연습장에 2억 원이, 그 다음에 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으로 682명에게 50만 원씩 총 3억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중교통과의 전세 버스기사, 일반 택시기사 생활경영안정지원금으로 각각 6억 원, 1억 7천만 원, 축산농가 생활안정지원이 1억 1천만 원으로 식품위생과의 집합금지 업종이 약 1억 6천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복지과 생활지원비 사업 지원사업 19억 원과 한시 생계지원사업 11억 원, 그 다음에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보건소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된 6억 원, 축수산과의 살처분 보상금 8억 4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211회 임시회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야와 직종을 발굴하여 꼭 지원해야 할 분야 위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돌아와서 의회 상임위에서 지금 부결된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네네. 자, 네. 이게 논란의 핵심이었잖아요. 네네. 예,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논란의 핵심은 첫 번째 이것이 긴급하냐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긴급하냐는 것인데 학생들의 통신비는 소상공인과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생계위험보다 더 급하지 않다는 것과 예. 두 번째 중복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한테는 PC라든지 통신비가 이미 국가의 예산으로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중복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용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김포시에는 교육 보조금으로 거의 340억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불용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 불용된 예산을 3차 추경에 감액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또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네. 또 네 번째로는 그 담세주의 원칙에 또 어긋난다라는 것을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담세주의라는 것은 세 부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며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과 자살률 증가로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이며 이래는 경중완급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그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 거지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급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비, 통신비 이런 지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또 불순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상대당에서 일단 이렇게 보셨어요. 네. 일단 중복지원에 대한 시각은 일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중복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상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 등을 요금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2021년 기준 6만 3천 명의 중에서 네. 400명 정도, 즉 0.0063%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 상황을 좀 확인해 보면 2020년 총 190일의 수업일 중에서 전면 원격 수업 42일을 포함해서 약 140일간 비대면 수업을 하였고요. 2021년 1학기 총 92일 중에서 전면 원격 수업 10일을 포함해서 약 65일의 비대면 수업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하루 평균 초등학교는 이제 4시간, 중고등학교는 7시간 원격 수업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등 통신 장비 구입 비용으로 2019년 대비 8%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왜 무상교육을 할까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초중고 교육 과정만큼은 소외감 없이 누구나 동일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수업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보편적 교육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계층은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뭐 2중이 아니라 3중, 4중의 지원을 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 과정만큼은 공정한 환경에서 네.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조목조목 입장을 좀 보여주셨는데, 자 이번에 유 의원께도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조례, 이게 사실 예산 집행을 위해서 법적 근거, 제도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많은 것들 중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칠 거라는 우려가 분명히 생겼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 입장을 달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며칠 전에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통신비의 발목을 잡혀 다른 지원 대상까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학생 통신비 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 대상은 안중에도 없는 듯 전체 부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수정합의를 원했던 거죠. 이것을 전체 부결을 원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전체 부결을 원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골든타임을 얘기하는데 네. 골든타임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골든타임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런 지금 생계 위협과 학생들의 그냥 일반적인 이 통신비의 어려움이 어떤 게 더 골든타임인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산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예산을 아까 지금 네. 오광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82억 중 63억이라는 비중을 통신비에다 갖고 그 다음에 19억은 그 밖에 지원 대상자들한테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골든타임이 도대체 우리가 오히려 묻고 싶죠. 예. 골든타임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신 배경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통신비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지 않는가. 네. 그러면 기존 그 추경 안에 통신비는 소상공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 시각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전에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특히 이제 수학여행비 예산부터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이제 8월 정부의 2차 추경 예산 집행 이후 이것은 이제 확정이 됐죠. 예.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위계층 88%에게 지원되는 그런 정부의 집행 결정이 8월로 예. 됐는데요. 그 이후에 9월, 3월 추경을 저희가 또 합니다. 3차 추경을 또 하게 되는데요. 긴급한 곳에 이제 쓰기 위해서 9월 추경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이 제안한 것으로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쓰는 것으로 또 제안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니까 시간 구간을 좀 서로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네.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되살아나서 처결될 과정으로 한번 돌아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자, 상임위에서 부결됐어요. 본회의에서 살아나서 처리되는 경우가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뭔가 위중했던 것 같은데 의장 직권상정까지 해서 처리를 했죠. 자, 오 의원님, 네.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번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6일간의 짧았던 210일의 임시회 자체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진행된 회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정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합의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상임위 파행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부터 김포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지원하고 극복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노래방 사장님, 그다음에 예술인들, 버스 기사님들, 사립 유치원, 5일장 상인들, 그다음에 학부모님 등등을 많이 만나 뵙고 어려운 점을 듣고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원에서 빠진 분, 즉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시급성이 필요한 계층과 직종, 직업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매우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회기간은 기정해져 있었고 이에 반해 상임위에서는 계속 파행이 거듭되고 우리 당은 법적으로 허용된 의장의 직권 상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예상을 하셨나요? 지금 일련의 민주당이 네. 일련의 그런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지만 조례 안에 조례 이유에서 보면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계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강현 의원님이 190일에 예결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자, 190일의 임시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동시 제출된 사항을 부결시킨 전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때는 2차 회의에서 2차 본회의 폐회에서 의장님이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는 등 의회 의결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달라. 자, 이런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이유로 과연 쉽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뭐 성명까지 내셔서 자, 제가 보면 이제 따옴표를 의회 사망 선고라는 이제 글귀를 지금 보고 기억하는데 자, 이런 표현까지 썼어야 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회 사망 선고냐? 예. 자, 의원 스스로가 조례의 부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것이 같이 다루어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 적법하냐 적법하지 네.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의원으로서 의회주의에 입각한 사람으로 다 네. 뽑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이미 김포시의회의 사망 선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예, 뭐 어느 정도 견제나 비판은 예상했었습니다만은 이 성명을 보고 접하고 난 뒤에 우리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임시회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던 조례와 예산 의결 과정에서 우리 당은 이제 마지막까지 중재안을 만들고 상임위 자리에서 또 의장실에서 또다시 이제 예결위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제안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당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의회를 좀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구성은 시민들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로 구성됩니다. 즉 다수당을 만들어준 시민들을 위해 합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이라는 합법적인 방법도 시민들이 만들어준 권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4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8월엔 국가의 재난기금 지원이 확정됐고요. 이번 7월 임시회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분들께 지원되는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정 지원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충분하게 고려한다면 발목을 잡거나 정쟁화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입장차가 발생할 경우에 수정안 이렇게 합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수정안을 그때 내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논의는 당시 어땠었나요? 두 분 의견을 좀 다 들어볼까요? 네. 예,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그 네. 수정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그 조례를 할 때 네. 그때 수정 의결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긴급하지가 않다. 예. 이것을 수정하자는 거지. 그 이후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아까 지금 오강현 의원님이 뭐 예. 의장님실에서 뭐 서로 상의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그냥 그 나중에 이런 문서가 온 거죠. 네. 이런 문서가 그 6시까지 예. 상임위를 속개하지 않으면 예. 직권 상정으로 예. 이것을 부의하겠다라고 예.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지금 근데 들고 이때 계신 지금- 문서가 심사 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인데요. 네네 이렇게 본인들이 근데 의원님 언제 저희한테 그것을 했는지 한번 육하원 측으로 한번 저한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언제 그런 네. 협의가 했습니까? 부의장님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이 같이 중재안들을 논의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직전에 또 행정복지위원회 정회가 된 상황에서 해법들 찾기 위해서 부의장님과 그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의장님이 같이 의장실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재안들을 갖고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당의 입장차는 좀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입장을 조명해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여야 협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과제가 산적했는데 자, 시의회 협치 뭐 굳이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자, 오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민선 7기가 이제 채 예.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명의 김포시 의원들 중에서 9명이 초선 의원인데요. 네. 그런데 처음과는 다르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친구나 부부 관계에서도 처음엔 많이 싸우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지냅니다. 의회의 여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요. 시민들을 위해 정치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하는 정치는 뭐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책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적절한 갈등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정쟁화는 시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따라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네. 배려할 건 배려해서 인정과 배려의 정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7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잘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으로 좀 의견 묻겠습니다. 네, 대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대의기관으로서 대변자 역할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득이 되지 않거나 시민의 권익을 해하는 것은 거부할 것이며 또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진다면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면서 남은 임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3차 추경 재난지원금을 또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일반 시민에 대해서 더 선별과 집중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네, 두 분께 드린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마 뭐 또 따라오는 추경 계획도 있고 아마 양당에서 아마 경험한 대로 전략을 다시 세우지 않으실까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 시간을 다시 마련해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포시의회 추경 예산안 통과 배경을 둘러싼 양당 간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